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사과를 어떻게 재배했는지 그 재배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에 저가 이제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사과를 이제 해왔느냐, 굉장히 큽니다. 과일들이 굉장히 크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크죠. 사과들이 이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 이제 금년도에는 그 사과를 이제 전정을 너무 꾸부졌네요. 전정을 이제 해줄 겨울에 이제 1월, 2월 달에 이제 전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 수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부위를 이제 소금 전정을 먼저 가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 이 나무들이 이제 그 도장지가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나무는 잘 자란 거죠. 결국 이제 수고가 이제 끝까지 키웠습니다. 4년차. 내년부터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부 쪽에 제가 과일을 안 달았어요. 나무가 좀 안 클 걸 예상해서. 이제는 이제 상부에도 과일을 내년부터 이제 달게 되겠습니다. 달게 되면 한 30개 더 달죠. 이렇게 뭐. 그래서 저희 재배력을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 나무의 잎들이 지금 잎들이 타 있다는 거죠. 하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추워가지고 잎들 색깔 같은 거 이렇게 좀 됐는데, 이런 것을 보면 추워가지고 마이너스 6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 과일 형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금방 또 왔다가 그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래는 그 책에 보면 이제 마이너스 2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더 추워지면은 위험하다 이렇게는 나와 있으나 뭐 마이너스 6도가 지난번 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도가 있었고 마이너스 4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완전히 온도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색깔이 더 사이토칸 안토시아닌이죠. 안토시아닌 색소가 이렇게 잘 났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반들반들한 게 있죠. 야들 숨구멍, 숨을 쉬는 구멍입니다. 숨을 쉬는 경우, 이 숨을 쉬는 구멍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이 과일이 숨을 잘 쉬죠. 원활하게 잘 쉬기 때문에 야들은 더욱더 숙성된 과일로 이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재배 꽃이 피고 나서 이제 175일이 이제 그 수확 시기입니다. 그래서 175일이 이제 이거 5월 8일 날 만개했어요, 꽃이. 그래서 이제 수확을 곧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와서 다 따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먼저 다 땄기 때문에 저 뒤쪽으로는 없습니다. 전정은 1월, 2월에는 전정을 하는데, 강정정을 하게 되면, 강정정은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이제 많이 끊어줘서 강정해서 수세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수세가 강한 나무들은 측지를 유인해 줘서, 이런 측지들을 이제 유인해 줘서, 유인하는 것은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주고, 대목 부위, 저 밑쪽 부위를 대목 이제 많이 노출이 이제 좀 시켜야 되죠. 노출이 이제 많이 시키게 되면 이제 수세가 약화된다. 이런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3월 달에 그 밀항 요소를 줬어요. 밀항 요소 비료를 3월 15일에 줬습니다. 밀항 요소는 비싸요. 한 푸대 10kg짜리가 3만원이었어. 3만원.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한 300평 정도 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10포를 사가지고 와갖고 한 5포 치고 5포 아꼈습니다. 아껴놨는데, 그렇게 쳤고, 그 다음에 그 3월 20일 되어서 이제 보르키라는 그 살포했어요. 이건 갈색 무늬병이 겁이 나서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창기에 우리가 3월 20일 돼서 기계유지를 쓰지 않고 보르케를 살포해서, 저는 이제 그 나무가 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계유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르케를 살포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보르케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수세가 약해서 이 홍로가 겨울중에 좀 얼었어요. 얼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좀 얼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안병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병 발생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쪽 산간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걱정해서 베프란 약재를 3월 달에 칩니다. 이 약재 치는 시기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효과가 나고,
또 잘못 치면 이제 도리어 그 약해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약 한 번 잘못 쳐가지고 그 해 농사를 완전히 이제 망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사활 재배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째 방지하는 것이 네오보로도 이제 개화 전에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색무늬병 또 아니면 또 화상병 이런 것을 겁이 나서 개화 전에 살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충약으로서 이제 그 살포를 해야 할 것이, 물론 뭐 방제력이 있습니다. 방제력대로 하는 거 맞는데, 여기는 방제력이 없는 게 또 있어요. 사과혹진딧물이라고 있습니다. 사과혹진딧물. 그러니까 이제 과총엽이 나올 직전,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주 작은 여기에 나오는 잎들이, 작은 잎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잎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총엽입니다. 과총엽이 발생되기 직전, 올라오기 직전에 작은 잎이 먼저 나죠. 사과는 잎이 먼저 납니다. 잎이 먼저 나자마자 해충들이 덤벼들죠. 그 잎들은 완전히 순하기 때문에 먼저 덤벼드는 것이 사과혹진딧물입니다. 사과혹진딧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잎의 끝부분에 이제 발생되는 그런 혹진딧물이 아니라, 이건 진딧물이 있어도 놔뒀거든요. 그거는 그 시기가 아니고, 사과혹진딧물은 잎이 이제 쭈글쭈글해져요. 이렇게 말려요. 말리면서 이게 심하면 여기에 새끼가 아니고 유가 작은 과일에도 색깔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재는 개화 전에 사과혹진딧물 약재는 꼭 살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 제가 얘기하는 거 시기를 이제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약사와 이런 거 협의를 하십시오. 분명하게 약을 잘못 쳐갖고 됐다 이렇게 그 유튜브를 잘못 보고 이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약재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 시기에 치는 거, 이런 것은 분명히 물어보시고 약사와 의논을 해서 살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약재를 방제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동 직후에 이 과일이 지금 굉장히 크죠. 큽니다. 지금 300g짜리가 엄청나 많은데, 크지 않는 나무들도 있죠. 이 정도도 크죠. 크고. 그런데 이 붕소라는 게 붕소는 뭡니까? 영양분들이 잘 운반될 수 있도록, 이동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이제 붕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변 시부위 하는 경우도 있고, 해동 직후에 바로 땅에다가 붕산을 뿌려주는, 관주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산은 이 과일 끝이라든가 굵게 해주는데 그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 붕산은 꼭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 시기에 또 그 다음에 과심곰팡이병이라든가 그런 발생이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꽃이 필 시기에 그런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서 발생되니까, 그것도 약재와 약재산과 물에서 과심곰팡이병이라는 것은 과일 속에 미리 썩어서 곰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만들어질 때 열로 쏙 들어가요. 열로 쏙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과일이 커가는데 큰 영향을 안 주다가 나중 거기까지 클 때 되면 그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곰팡이들이 이제 발생이 더 커져서 안에 썩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과심곰팡이병이다. 이런 약재를 쳐주는 게 좋다. 근데 이 꽃눈이 형성돼서 과일로 만들어질 때, 그때 날씨를 보고, 날씨가 좋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은 과심곰팡이가 적습니다. 없을 수 있는데, 날씨가 흐렸다든가 비가 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과심곰팡이가 발생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약재를 쳐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세포 분열기라고 있습니다. 세포 분열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양분 이양기가 있고, 그 다음에 따지면 또 비대기 이런 거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그 다음에 꽃눈 분화기,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분화 시기, 이러한 변화하는 시기죠. 만약에 세포가 늘어나는 시기라든가, 또 꽃이 몽골이에서 꽃으로 변하는 때 시기, 또 꽃이 또 과일로 변하는 시기, 이런 시기들은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런 변화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과일이 힘들고 에너지와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물 공급을 충분히 이제 해줘야 된다. 물 공급. 자,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기의 시점에서는 세포를 이제 분열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5월달 정도 돼요. 5월달 꽃이 막 피고 꽃이 열매가 작은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막 커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포 분열기 시기에는 물을 많이 줘야죠. 물 주는 걸 이렇게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물을 거의 뭐 한 80% 정도 과일 사람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물이다. 이렇게 되고, 세포를 분열하기 때문에 과일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열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많이 시켜가지고 비대를 시켜야만이 과일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영양제로서 이제 포미라가 있어요. 포미라 7만 8만 원 한 통에 그래요. 그렇고 이제 그 외에도 전부 다 이런 세포 분열에 관련된 그런 영양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또 많이 쳐주게 되면 과일이 맛이 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판단해 가지고 뭐 정확하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얘기를 못 합니다. 저는 뭐 잘 안 치니까. 저는 약제를 그런 그 비대 약제들은 가급적 안 칩니다. 치더라도 한번 약하게 쳐가지고 돈을 최소한 적게 들이고, 또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과일들이 내 느낌대로 이제 퍼석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까봐 두려워서 저는 또 전부 다 개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가 이제 과일 맛입니다. 금년도에도 과일을 드셔보시고 맛이 있다 해서 한 박스 사신 분들이 한 보름도 안 돼서 지금 2박스, 3박스, 4박스 또 가족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사과를 따는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과 따는 시기, 일찍 따느냐 늦게 따느냐 중간에 따느냐 이런 시기 등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포미라 이런 약재를 착용해서 과일을 크게 비대시키는 것도 좋다. 또 이 시기에는 물 공급을 이제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그 시기에 그런 그 영양제들을 언제 치느냐 이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모르는 분들은 뭐 계속 치면 아무 때 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적으로 영양제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포 분열 시기는 언제냐? 꽃이 과일로 만들어져 갖고 막 과일이 커진 거죠. 만들어져서 일주 사이가 굉장히 세포 분열을 딱 시작해서 막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 직전에 한번 치고, 일주일 후에 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치면은 이건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과일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과일을 크게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음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포 분열이 과일이 육아기 때입니다. 육아기 때. 그러니까 육아기 때는 그 과일이 만들어서 과일에 솜털이 생겼을 때, 솜털 있죠? 조그만 때, 그때가 세포 분열 시기고 육아기라 그럽니다. 그 시기를 잘 해서 살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꽃눈 이제 분화입니다. 꽃눈 분화기. 꽃 찢는 분화는 내인도의 꽃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꽃눈이 올 6월 달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좋은지 나쁜지 지금 걱정이 되는데, 꽃눈이 잘 만들어졌어요. 과일, 여기도, 요거 이제 과대지입니다. 과대지의 끝에 만들어졌어요. 요거 말고도 있으면은, 꽃눈이 여기 있죠. 요게, 이런데, 요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도 있고, 뭐, 요 2개 있네요. 요게 다 꽃눈들. 요것이 지난 5월에, 올 5월에 꽃눈 분화, 꽃눈을 유도했어요. 유도. 그러니까,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세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이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유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유인이 이게 수평 유인.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또 수평이 되어 있지 않는 거하고는 꽃눈이 만들어지는 개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우러 올라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러 꽂혔을 때는 꽃눈이 많이 맺혀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1개 맺혀진다면 이렇게 하면 2개, 이렇게 하면 3개, 이렇게 하면 5개,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꽃눈이 형성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꽃눈이 형성되려면 가지가 수평 유인이 최소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과일이 연다. 물론 또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수세가 있다 하면은
그렇게 수평이 되지 않아도 가지가 3년 되면 눈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3년 되면. 그러나 오늘 3년 되기 직전에 가지들을 균형을 잡고서 전정을 해서 제대로 나무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인을 하고 전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전정도 말이 나왔으니까 전정은 뭡니까? 햇볕이 최강 통풍입니다. 그것만 햇볕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과일 가지 수가 많아도 괜찮죠. 그러나 응달이 지면 안 되니까 이제 끊어내는 겁니다. 소금 전정을 해내는 거죠.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 전정에 대해서 잘 이제 걱정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딱 보면 못하죠. 어떤 걸 자를지 몰라. 이게 수학 공식이 있어요. 수학 공식이 있어요. 저 유튜브를 보면은 10가지 전정 방법을 해갖고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 뭐 한 몇만 명이 봤는데, 그것도 이 측지를 끊어내는 거, 솎아내는 거죠. 소금 전정이라 하면 솎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공간 배치를 잘 하면서, 이건 공간에 너무 가지가 많다 이러면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끊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에 두세 개씩 끊어낸다. 그런 도장지는 제거한다. 또 아니면 이 나무가 약한지 수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한다. 수세가 강한 것은 뭐 도장지가 많거나 뭐 한 30cm 이상 막 자란 것이 많은데 강한 것이고, 도장지가 이건 별로 없죠. 이 정도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별로 없는데 이거 좀 좀 이제 이렇게 절단은 이제 겨울 전등에 좀 정리해 주는데, 이 정도면 뭐 적당하게 이제 저기 해주면 됩니다. 햇볕은 다 돼가죠. 이쪽 공간이 넓어져서 이쪽 햇빛이 다 돼갑니다. 응달진 곳은 과일이 익지 않는다는 거죠. 익지 않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이 햇볕을 보고 오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꽂는 분화 시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유인을 해서 꽂는을 만드는 것이다. 수세가 강하면은 대목 부위를 좀 파줘서, 아니면 뭐 한상바피하고 뭐 스쿼링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대목을 파주고 가지를 유인을 해주고, 수세가 강하면은 과일을 많이 달면은 수세가 약화된다. 그래서 내년에 꽂는을 위해서는 만약에 내년 5월 전에 이제 꽂는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를 유인 많이 해놔야 돼요. 올해 유인을 이제 뭐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나 과일 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유인되어 있고, 그래서 꽃눈을 많이 달아서 꽃눈 분할을 해준다. 그때 이 꽃눈 분할하는 시기에 이 꽃눈 분할하는 시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을 같은 걸 제대로 잘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양분 이양기가 있어요. 양분 이양기는 그동안 6월달 정도 되면 그동안에 6월까지는 잎을 이런 잎들이 6월까지는 땅속에 뿌리에 축적되어 있던 그 전분이라고 합니다. 좀 축적될 때는 전분 딱딱해져. 딱딱하게 있던 것이 양분으로 이제 변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풀어져서 올라오죠. 양분으로 변해서 잎을 이제 나무 잎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 만들어주고 하다 보면 한 6월 정도 되면 뿌리에 있는 양분들이 다 없애버려요. 없어져요.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면은 그 다음에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양분 이양기를 합니다. 양분 이양기라는 것은 내가 뿌리에 있던 그 영양분을 위해서 잎을 만들어 줬으니까 앞으로는 6월 이후부터는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사용하라. 그리고 사용하고 과일이든 나무든 다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 9월달 돼가다가 남는 게 있으면 뿌리로 다시 축적시켜 달라고 나무들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됐을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잎이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6월 정도 돼서 잎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뭐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잎이 이제 그 마그네슘이 있어. 마그네슘이나 요소를 이제 뭐 잘 연면 시비 잘 해줘도 수세도 회복될 수 있고 잎이 이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그네슘을 이런 치라고 하니까 마그네슘을 쳐줘서 잎이 넓게 또 두껍게 해지게 되면은 병들도 이제 침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덜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런 잎을 또 잘 성장하게 해줘서 그다음부터 6월 이후부터는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을 나무들이 먹고 자라면서 이 과일도 색깔도 크기도 다 만들어지는 것이 잎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잎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석회, 보로도액, 석회 들어가는 이런 약재를 치실 때 그런 약재들은
햇볕이 쨍쨍 나이도 한 3일 정도 석회보로대기나 석회자가 들어간 거는 좀 조심해서 약재를 쳐야 된다. 작년에도 잘못 친 분들이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하지 못해서 마음이 급해서 한번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과일의 그해 농사를 정품으로 팔지 못하고 비품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주 완전히 우리가 밴드에서 보면은 사과 아주 참 걱정이 많죠. 이만큼 키운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대단하다 이렇게 나도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게 없어요. 노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우리는 이제 노린재하고 응애 이거가 이제 과일을 흠결 내거나 응애는 잎 뒤에 있어서 과일 잎에 있는 엽록소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당분들이 과일을 못 가서 과일이 색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 약재들 그러니까 노린재하고 응애 응애 이런 것은 약재를 사용할 때 혼용하지 않고 바로 단용으로 이제 살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린재와 이런 진딧물 이런 벌레들은 산도가 강산성입니다. 강산성에 기준해서 약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은 여기 알칼리성입니다. 그러면 뭐 강상성으로 내 물을 만들어 가지고 약을 혼용시켜서 방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아무것도 병 하나 없었고 이런 사과도 이래 봐도 점 하나 없죠. 점. 그러니까 노린재가 와서 꽉 집어본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노린재를 못 오게 했다는 것. 또 응애가 또 없다는, 응애는 한 마리도 없어요 올해. 그럼 어떻게 한 마리 없느냐 하고 이제 근거를 대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저희 가을에 이제 뭐 마이스터 대학 붙으신 분들도 와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 딱 오면은 딱 이 안쪽에 이 작은 잎들을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응애 대부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저희 밭은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 뭐 응애가 없다 하니까 그분들이 아마 더 찾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잎을 딱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니까 응애가 없었다는 점 하고, 그 다음에 노린재가 처음에 딱 왔어요. 오자마자 약재를 그 단용으로 해가지고 쫙 전체 푹 줬습니다. 꿀사과가 이제 좀 많이 만들어졌어요. 꿀사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날씨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날씨가 좋은 일 때 꿀사과가 만들어져요. 좋은 일 때. 그 다음에 꿀사과가 콱 만들어져 갖고 꿀이 만들어진 것이 과육으로 이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퍼져나가기 전에는 따면은 이제 고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따는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면은 과육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퍼져나가는 것이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따뜻한 햇볕, 오늘 같은 따뜻하게 좋네요. 아침에 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날씨가 온도 저온 15도 이상 뭐 20도 미만 이러한 그 색색의 저온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잘 퍼져나가고 맛있는 과일이 된다. 그래서 9월 달에는 한 9일 정도 9일 정도는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걱정 좀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마지막 그 수확 시기에 날씨가 이렇게 도와줘서 그야말로 병 없는 과일, 아주 맛있는 과일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과일도 잎들도 신선하게 이제 색깔은 탈색되는 것은 이미 탈색될 시기이기 때문에 탈색되는 겁니다. 요거 조금 추웠죠. 요거 이제 과청염이라고 하는데 추웠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요런 증상이지 아주 잎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균들이 이제 비가 오면 비산해서 잎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잎들 보호하는 거 이런 거 뭐 다 이제 어렵죠. 어렵고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9분 동안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도 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내가 밀양소를 안 썼으니까 내일은 밀양소 쳐보겠다 이런 정도를 한 가지씩만 안 했던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재배력은 뭐 이제 활륨 이런 것들을 초는 땅에다 이제 그 토양에 시비하는 그 시기도 있고, 그래서 향과 맛 뭐 이런 특이한 맛을 내기 위해서 비료를 치는 경우 이런 등등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방제에게 유튜브를 이제 구독하시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을 뭐 한 20분 되네요. 했습니다. 뭐 짧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